눈이 건조해지는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럼 이거 말고 또 원인이 있을까? 찬바람이 날 때 눈물이 나는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에요. 먼저 각막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돼요. 이 각막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 인공 눈물도 무한정으로 많이 써도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혈액을 통해서 만든 혈청 안약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겨울에는 기온도 내려가고 찬바람 불고 그다음에 많이 건조해지고 그 자체로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데 추우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히터를 많이 틀게 돼요. 밖에 나가면 찬바람 불어서 눈이 건조하고 실내에 들어오면 히터를 많이 틀어서 히터로 눈이 또 건조하고 밖에 나가나 실내에 들어오나 눈이 건조해지는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죠. 그럼 이거 말고 또 원인이 있을까?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또 하나가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요. 운동도 덜 하게 되고 추우니까 산책할 것도 안 하고 한번 나갈 일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럼 집에서 방에서 결국 스마트폰 들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로 겨울이 되면 더 건조해지고 특히 또 운전할 때는 당연히 히터를 또 트는데 운전할 때 히터는 바로 운전자한테 눈으로 더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건조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눈물 나서 오시는 경우에 눈물이 줄줄 흘러서 불편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때 꼭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바깥에서 찬바람이 불 때 눈물이 나시는지 실내에서 바람이 없어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흐르는지 여쭤보면 찬바람이 불 때 눈물이 난다 그래요. 찬바람이 날 때 눈물이 나는 경우는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이 마르고 자극이 돼서 왜 우리 손가락에 눈 탁 스쳤을 때 눈물이 왈칵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찬바람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영양가 없는 이 눈물이 반사적으로 왈칵 나는 경우는 이제 건조증인 경우가 많고요. 실내에서도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다. 이런 경우는 눈물이 내려가는 누수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눈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경우는 안성형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이 초기에는 그냥 눈이 약간 시리다, 이물감 정도로 있겠지만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인공 눈물을 보충해주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 때는 IPL 레이저라든지 혈청 안약을 통해서 건조증을 많이 호전시키고 있는데 이런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 건조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먼저 각막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돼요. 이 각막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이물감이나 시린 느낌이 더 심해지다 못해 통증으로 유발될 수가 있고 상피세포 손상이 더 심해지다가 여기에 2차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각막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이렇게 너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나중에 2차적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해 주셔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공 눈물을 써서 안구 건조증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눈물을 보충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인공 눈물 넣을 때뿐이다. 넣을 때 그 순간은 편하고 선명하고 좋은데 금방 다시 불편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초기 안구 건조증은 인공 눈액으로 해결이 되는데 인공 눈물만으로 건조증이 해결이 안 될 때는 검사를 통해서 안검염이 있는지 또는 너무 건조증이 심해져서 각막 상피세포에 손상이 있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 IPL 레이저나 혈청 안약 치료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이 우리가 통에 나오는 인공 눈물이 있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인공 눈물이 있어요. 이 통에 나오는 인공 눈물은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모든 안약은 상하지 않게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벤잘코늄이라는 방부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방부제가 필요하지만 이 방부제 자체가 많이 저만하게 되면 눈에 독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막 독성이라든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있는 인공 눈물은 하루에 5, 6회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게 쓰더라도 장기간 쓰게 되면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인공 눈물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 인공 눈물도 무한정으로 많이 써도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회용 인공 눈물도 방부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쓰면 눈물층에 리포칼린이라는 점액 성분을 좀 유지시켜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일회용 인공 눈물을 자주 넣은 다음에 눈물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 단백질 성분 점성을 유지하는 리포칼린 농도가 확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자주 인공 눈물을 쓰면 오히려 건조증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인공 눈물이 건조증에 안 좋나? 이건 아니고요. 건조증이 많이 심하신 분들 가운데 각막 표면에 상피세포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혈청안약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혈청안약은 자기 혈액을 채취해서 자기 혈액을 원심분리를 2번 시켜서 혈소판 농축 인자만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 눈물을 만들어 드려요. 내 혈액을 통해서 만든 혈청안약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합병증, 이물 반응, 과민 반응, 독성 반응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혈청안약으로 건조증을 먼저 치료하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한 번 해보기가 약간 주저하시는데 한 번 해보신 분들은 2번, 3번, 4번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일 것. 우리가 쉴 때, 몸이 쉴 때는 눈도 좀 쉬자. 눈이 정말 욕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좀 쉬게 해달라. 눈을 조금 쉬어주시면 이 안구 건조증도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